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이번 주 주간 전망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월가 시각 1994년에 걸어봤던 길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가 있고요. 뉴스 이모저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 위원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CPI,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5월 11일 수요일과 5월 12일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4월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시장 반응으로 인해서 큰 폭 시장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역시 인플레이션 고점에 이르러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치만 나온다라고 하면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시장 반응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FOMC 회의를 끝내고 연준위원회 연설이 엄청나게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위원들의 연설에 연준 내 긴축 속도에 대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또한 말 한마디에 시장 변동성을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증시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은요.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와 10년물 국채 금리 이 두 가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보시면 6월 14일, 15일 열릴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82.9, 50bp 인상 가능성이 1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두 번에 의해서 50bp 금리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75bp 인상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대적으로 75bp 인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6월 14일, 15일 50bp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말금리를 3에서 3.25%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한 해에 300bp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5월 FOMC에 나온 월간 QT 규모는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나스닥 지수 비교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지난 1, 2월에서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3월 FOMC 이후에 역상관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역상관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이런 모습이 언제 균열이 날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월가 시각인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하라. 이걸 갖고 봤어요. 보시면 애플은 15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70달러를 이탈하면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즉 S&P 500 지수가 4,000 밑으로 새로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애플은 시가총액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지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기업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을 수폭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주요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애플이 요선 150달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증시 하방 압력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요 박스권 양상을 보였어요. 박스권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단부가 270달러입니다.
이 하단부를 이탈해버리면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S&P 500 지수로 보면 지난 5일 4062라는 이 저점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다음 목표치를 3850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단기 바닥을 이야기할 때 3850, 3800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추가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월가의 대다수 예측하는 지수대인 3850, 3800에서 바닥을 형성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인데요. 1994년에 걸어왔던 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주식시장 불안의 본질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가속화, 6월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한 주식시장 불확실성은 6월 FOMC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FOMC 전까지는 패드 구성원 발언에 따라 금리 전망이 달라지는 구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패드 구성원 발언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6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패드보다 더 말파적으로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할 만한 금리 인사 국면은 1994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1990년대 들어 4차례였어요. 1994년, 99년, 2004년, 2015년. 이 중 현재와 비교할 만한 때는 금리 인상 속도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금리 수준, 빅스텝 등 세 가지 공통점을 고려했을 때 1994년 사이클과 비견이 가능하다. 1994년은 패드가 인플레이션 안정 목표로 통화 정책을 구사했던 시기, 이것도 약간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1994년에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패드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300bp 인상을 했는데요. 현재 올해에도 시장은 30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25bp 3번, 50bp 3번, 그리고 중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75bp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당시에 94년에 S&P 500 섹터 업종 수익률을 보시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에 가까운 섹터가 수익률이 양호했고, 그리고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수익률이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부분이 약간 비슷한데요. 현재도 S&P 500 섹터 수익률을 보면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 섹터가 수익률이 양호하고 에너지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수익률이 시장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고 있다는 점이 같고요. 1994년에는 IT 또한 수익률이 양호했는데 지금 상황과는 약간 틀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 기준금리 인상 초반 상승뿐만 아니라 빅스텝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채권금리는 1994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는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0거래일 만에 215pp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중 금리 상승의 두 가지 변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초반은 예상치 못했던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상승을 했고요. 횡보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빅스텝 50bp, 75bp를 반영해 두 번째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첫 금리 인상 후 궤적이 1994년보다 가파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94년보다 훨씬 가파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던 변곡점을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994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1년 만에 300bp 인상했으나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도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밑에는 10년물 국채금리고 그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보시면 현재와 비슷하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중 가장 낮은 주식 수익률을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연간으로 치면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이후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고 이걸 소화해내면서 1995년부터는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 당시 고용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경제 성장률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로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와 틀리게 또 다른 저점을 한번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1994년을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투자은행들도 6월까지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반기부터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저모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저가 매수도 안 돼. 폭락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미증시가 좀 올랐다 싶으면 급락하며 종목 분석조차 의미 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급변동성은 경제와 시장이 변곡점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짧게는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간, 길게는 82년 이후 40여 년간 강세장을 경험해온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싶으면 저가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며 증시가 단기적으로 큰 폭 오르지만 다음 날이면 4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자극하며 대규모 매도가 이뤄지는 식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FOMC 결과 이후 2일간의 급등락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정책 변수와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변동성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급등락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0년, 21년에는 극도로 많은 유동성이 풀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긴축의 고통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여건이 변하며 통화 정책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 대가들을 잇따라 증시가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헤지펀드 대가들의 말을 정리했는데요. 저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직 주식 쇼핑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시장은 지금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자산을 보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도 주식도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것 이런 말을 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창업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기술주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기술주에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 맞기 때문에 헤지펀드 대가들도 시장의 예측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시장을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 얘기가 미지의 영역으로 대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펀드 매니저들 비관론 확대 증시 차익 실현 필요라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낙관은 마이너스 71%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충격이 가해졌던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분기 매도세로 인한 밸류에이션 축소를 고려하더라도 증시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은 증시 상승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거론한 펀드 매니저가 26%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기조 인플레이션 등이 열거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6%로 상하위를 차지했다. 정리해보면 월가 시각은 현재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